마중물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분홍 시에서 운율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서는 봄에 눈을 트는 연분홍 살구꽃을, 2년에서는 살구꽃이 반가워서 춤을 추는 나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1년과 2년이 3년과 4년에서 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같은 구절의 반복은 이 시에서 내용을 강조하고 또 리듬감을 형성해 주기도 하는데요. 3년의 내용은 봄바람에 나부끼며 떨어지는 살구꽃의 모습을, 4년에서는 살구꽃이 지니 울며 돌아서는 나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 4연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전반부에서는 살구꽃이 피는 모습을, 후반부에서는 살구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말하는 이의 심정이 바뀌고 있죠. 자, 앞에서는 살구꽃이 피는 것을 보고 말하는 이는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구꽃이 떨어지자 말하는 이의 심정이 아쉽고 쓸쓸한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하는 이의 심정을 마치 나비가 느끼는 것처럼 감정이입을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길에 연분홍색 살구꽃이 눈이 트기 시작합니다. 살구꽃이 반가웠는지 나비는 나풀거리며 꽃주위를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연분홍색 살구꽃 송이들이 바람에 지고 나니 나비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네, 이 글과 김억이 쓴 시 연분홍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공통점은 시와 이 글은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차이점은, 자, 연분홍이 시에서는 운율이 느껴지고 이 글에서는 운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운율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네, 그렇죠.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시를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고 끊어읽게 되는 부분에 V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봄바람 하늘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틉니다. 연분홍 송이송이 못내 반가와 나비는 너울너울 춤을 춥니다. 네, 이 시를 읽어보면 각 행은 3번씩 끊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는 똑같은 글자의 수가 반복되고 있죠. 볼까요? 네. 봄바람 하늘하늘 7글자, 넘노는 길에 5글자. 각 행은 7글자와 5글자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글과 이 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시는 음보가 반복되고 있고 일정한 글자의 수가 반복되고 있으면서 운율을 형성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정한 음보와 글자 수 외에 또 반복되는 게 있나 찾아볼까요? 이 시에 보면 봄바람이라는 낱말도 단어도 반복되고 있고 연분홍도 반복되고 있고 살구꽃도 반복되고 있고, 자,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이죠? 자, 그리고 하늘하늘, 송이송이, 너울너울, 울며울며. 자, 이런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와 의태어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맨 끝에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비읍니다. 눈을 틉니다. 춤을 춥니다. 나부낍니다. 돌아섭니다. 각 문장이 끝에서 비음 니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죠. 1년과 3년, 2년과 4년은 문장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도 이 시에서 운율을 이루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는 첫째,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 두 번째,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 각 연이 비읍니다로 끝나고 있다. 네 번째, 7, 5조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느껴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1년과 3년, 2년과 4년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서 이 시에서는 운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운율은 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네, 운율은 시의 분위기와 정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시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시의 분위기가 정겹고 귀여운 느낌을 준다. 그러면 정겹고 귀여운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어떤 말의 사용 때문일까요? 네, 의태어를 사용해서 정겹고 귀여운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드럽고 따뜻하며 평화로운 봄의 정경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다가 지는 봄날의 쓸쓸한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지 않도록 밝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율이 시에 어떤 정서를 만들어주냐면요. 자, 첫 번째, 꽃이 피는 것에 대한 반가움과 기쁨의 정서를 형성했다가 후반부에서는 꽃이 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쓸쓸한 정서로 변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김억의 시 연분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갈래는 자유시이고 내용상 서정시가 되겠고요. 주제는 꽃이 피었다가 지는 봄날의 풍경을 노래했죠. 봄의 풍경. 자, 봄날의 풍경을 보면서 느끼는 애상감이 잘 표현된 시라 보겠습니다. 이 시의 특징을 보면 3음보 7호조로 이루어진 민요적 가락이 이 시의 정서와 잘 어우러지고 있고요. 1년과 2년의 표현이 3년과 4년에서 변형되어서 자연스럽게 시에서의 어떤 생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리듬감이 또 이 시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를 모두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죠. 두 번째, 하늘하늘 송이송이 너울너울 울며울며 이런 말을 우리는 의성어, 의태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각 연이 끝에서 비읍니다가 반복되고 있고요. 3음보와 7, 5조의 민요적 율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과 4년, 2년과 4년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고 배웠습니다. 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이해가 안 되는 내용, 그 다음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질문 노트에 각각 2가지씩 적어오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4강 시의 비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